그만큼 이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대한전선입니다. 한 주가 이제 끝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사실 대한전선 주주님께서는 한 주가 조금 편치만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 많았어요. 지수가 뭔가 올라가는 것 같고, 지수가 뭔가 좀 긍정적으로 가는 것 같고, 시장은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가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 보시면요. 이게 지금 뭡니까? 코스피죠. 금, 월, 화, 수, 목, 금.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월요일 그 자리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거를 좀 논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뭐 당장 최근에 호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대한전선도 시장 대비해서 강하다기보다는 그냥 시장이랑 거의 뭐 비슷하게 흘러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하루 정도 좋았죠, 며칠. 근데 보통 이제 시장을 좀 끌어갔던 건 좀 2차전지 관련주들인 것 같고, 뭐 뉴딜 쪽은 그렇게 뭐 긍정적인 흐름을 연출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뭐 혼자 이렇게 튀어가기 위해 튀어 올라가려고 해도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급 먼저 보고 이따 이 기사 하나 볼게요. 수급 먼저 보면은 어쨌든 개인들이 또 샀다. 왜 자꾸 사냐. 외국인 기관들은 팔았다. 은행은 또 팔았다. 은행은 진짜 뭐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나올 물량이 몇 천만 주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은행 물량을 한번 또 새롭게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어쨌든 은행들이 계속 나가는 거는 주가 상승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오늘 뭐 대한전선에 대한 이슈보다는요, 호반그룹과 어디예요? 호반그룹과 세아상역이 두산 공작기계로 리턴 매치를 갖는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두산 공작기계랑 도대체 뭐 대한전선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내용을 보면은 조금 대한전선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호반그룹이 두산 공작기계를 인수를 한다면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공작기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봐요, 사실. 기계 사업, 공작기계. 실제로 몇 달 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공작기계 쪽을 실제로 약간 좀 사양산업 했었거든요.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했는데, 체질 개선을 하는, 원래 기계 사업을 하던 친구들이 체질 개선을 하는 기업들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참고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두산 공작 기계를 인수하고자 하는 경쟁이 좀 3개의 기업이 붙었다고 해요. 호반건설, 세아상역, 이 일단 메인으로 붙었는데, 이 세아상역이 대한전선 인수할 때도 붙었었어요. 여기 맞짱이라는 표현을 쓸 뻔했네요. 양사는 지난 3월 대한전선 매각전에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쳤었고, 호반건설이 대한전선을 결국 가져갔었죠. 근데 두산 공작기계는요, 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 사양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왜 기계 사업을 가져가려고 할까라고 보면은, 일단 여기 나오신 거 보면 2028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이제 IPO를 시도했었습니다만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아서 철회했었다. 매각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만큼 이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다시금 좀 살아날까 했는데, 또 한 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중 무역 분쟁도 계속 되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다시 안 좋아진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호반건설이라는 회사가, 이제 건설도 물론 뭐 전망이 좋다라는 것보다는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한전선을 인수한 이유도 신성장 사업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신성장 사업, 그러니까 대한전선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해상풍력 뉴딜 쪽이다 보니까 여기에 전망이 좋겠다. 근데 LS는 어쨌든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으니 그 기업을 인수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안 그래도 살짝 좀 아쉬운 휘청였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매각의 의지도 있고, 또 점유율이 너무 뒤처져 있는 기업이 아니니까 대한전선을 이제 인수한 건데, 이종 산업 진출에 나섰다고 하는 거는요, 어떤 산업의 시너지를 효과를 내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딥하게 공작기계와 해상풍력을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뭐 당장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저한테도 어려운 분야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뭐 기계와 뭐 해상풍력 뭐 돌아갈 때 뭐가 필요한 뭐 그런 쪽에 이제 좀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 볼트온 차원에서 추진한 거다라고 하는데, 볼트온은 네이버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모펀드가 하나의 기업을 산 다음에, 어떠한 기업을 산 다음에 이건 뭐가 될 거예요? 대한전선이 되겠죠.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른 기업을 인수해서 시너지를 내는, 하나의 기업을 사들인 건 대한전선이고,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게 뭐다? 두산공작기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전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대한전선을 인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한전선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잘 찾고 여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두산공작기계란 기업을 인수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전선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한 겁니다. 아시겠죠? 세아상영 역시 뭐 참여를 했습니다만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나와봐야겠죠. 나와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대한전선보다는 기업의 규모가 일단 좀 더 큰 것 같아요. 크다 보니까 2조 정도 된다고 하니 누구의 손으로 들어갈지, 어쨌든 이 이슈만 놓고 봤을 땐 대한전선에는 나쁠 게 없다. 솔직하게 나쁠 게 없죠. 호방그룹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호방그룹이 돈도 엄청 많아, 현금도 쌓아두고 있는 회사고 부채 비율도 얼마 안 되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그런 회사가 대한전선을 사서 대한전선을 키우기 위해서 또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 근데 대한전선보다 뭐 인수 자금이 훨씬 더 큰 회사를, 그렇다고 봤을 때 대한전선은 그냥 찬밥 취급은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이 은행 물량이 좀 멈춰야, 이 매도 물량이 좀 멈춰야, 매도 물량이 좀 멈춰야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은행의 물량이 언제쯤 멈추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좀 단기적인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움직임보다는요, 어쨌든 여기를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흐름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러기 전에 중요한 걸 까먹었네요. 너무 제가 대한전선을 그만큼 엄청나게 집중하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스페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럭키7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 1년에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번 주에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번 주에 저희가 한 7종목 정도 수익 청산을 하면서 포트도 좀 비워졌고, 또 신규 종목도 발굴했고, 마침 이벤트도 하고, 또 관리팀장님 수익 청산도 잘 되고 하니 기분 좋으시니, 저희 원래 1년에 120만원인데 요번에 오늘 스팟하게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좀 드린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HBTV 천사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문의 주셔도 좋고요. 1644-1873으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전화가 몰리다 보니까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상담 문의 주시는 게 더 수월하실 거예요.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